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3대 증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동반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네, 미국의 7월 주택시장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건설 업체들이 엄격한 규제 환경과 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이번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매번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원자재 부분에 대한 원료 국가가 실제 수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못한 배경은 백신에 대한 부족성으로 인해서 노동 환경이 취약해져서 실제 어떻게 보면 채굴에 대한 환경이 별로 좋지 못한 거죠. 원자재에 대한 채굴 환경이요. 비트코인 채굴 환경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또 ESG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원자재 부분에 대한 기존의 싼 원자재 대비보다 오히려 환경을 생각을 해야 되는 원자재를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코스트에 대한 상승이 오히려 좀 더 악영향을 끼쳤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 이란과 핵 합의 복원 협상 타결을 압박하기 위한 대중국 석유 판매 제재를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핵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이루어질 조치이며 추가로 석유 및 선박 산업과의 거래를 금지한 현행 제재 역시 강화될 것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 미국은 정말 운도 좋고 기회도 좋고 자원도 풍부하고 셰일가스까지 나와버리니 말할 필요성이 없죠. 근데 이란이 더 아쉬울 것 같은데 이란의 주요 어떻게 보면 협력적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도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중국 석유 판매 제재 검토를 하게 되면 이란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란을 잡으면서 또 중국까지도 같이 잡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은 어느 정도 약간의 길들이기 형태로 인플레를 또 잡을 수 있는 환경도 있기 때문에 이걸 중국의 압박 카드인지 아니면 전 세계 인플레 부분에 중국의 다시 재성장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억압시키기 위한 카드로 쓸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2020년 2개월간 유지되었다라고 발표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사이클 판정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침체는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유지가 되었으며 이는 현대 미국 역사상 짧은 침체 구간이었다고 평가를 했는데 팬데믹 선언하고 나서 그 사이에 두 달 사이에 완전한 V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시점에 코인 투자도 했었고 주식 투자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저를 믿고 그렇게 투자를 했었죠. 아마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다우지수가 1만 포인트가 밀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3분의 1 정도가 밀렸으니 이건 상식으로 봐도 나중에 추세를 바꿨을 때 통화량이 증가가 되었으니 언젠가는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아주 기본적인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때 엄청난 욕도 많이 먹기도 했었죠. 그건 저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불길한 상황에서 국가들이 통화량을 증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오게 되면 그런 악영향이 나올 때도 기본에 준수를 해서 그 시점에 접근을 해서 투자를 하면 재미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주식도 가는 주식이 있지만 가지 못하는 주식, 코인도 가긴 가지만 배수가 적은 코인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안목이 중요하다. 그리고 호재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유럽의 독일 분데스 방크에서 3분기 독일 실질 GDP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독일의 입장에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머지 국가들이 너무 많이 관광 비중이 높은 그런 나라들이 꽤 많이 힘들지만 독일은 또 그나마 잘 버텨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있는 인구가 독일로 많이 들어가면서 독일의 부동산 부분을 어느 정도 지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탱 쪽에 나오는 또 세수 확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재원을
또 마련을 해서 할 수 있는 또 기회에 있는 형태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살기 좋고 조금 더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국가 쪽으로 요새는 불법 이민도 늘어나고 있고 그냥 일반 이민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중기적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한다라고 진단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백신 확대에 따른 경제 정상화로 수요 회복과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 리스크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실현될 수 있다고 분석이 나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각국의 부양책 시행으로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2.83을 기록을 했는데요. 미중 간의 갈등 격화로 지정 확정 리스크가 상존된 가운데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된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유가 추이가 66.42달러로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델타 변이의 확산,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이번에 오펙과 산유국 감사 합의와 이번에 이란에 대한 이슈로 좀 섞이면서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하락 이후 2만 달러 풋 옵션 수요가 증가를 했다. 라는 소식과 비트코인 한 달 만에 개당 3만 달러 붕괴 자산 가격의 조정세가 일어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BDC 모의 실험 우선 협상자가 그라운드 X로 성정을 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코인플러그 NFT 플랫폼이 메타파이 베타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미국 주식도 밀리고 한국 주식도 밀리고 글로벌 증시 쪽이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2차 어떻게 보면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가 이번 성장 동력을 어떻게 보면 약간 눌리는 부분과 이번 올림픽 부분도 생각보다 이게 제대로 그래도 시작을 했는데 이거에 따른 산재적 우려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되다가는 더 확산되는 거 아니냐, 더 글로벌 쪽으로 확산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올림픽 끝나고 나서도 좀 더 휘청거릴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8월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나 9월 달까지는 그래도 계속 좀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최근에 뭐 이것도 커뮤니티에다가도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이번 시점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물량대까지에 대한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의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좀 차이는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방향성은 하방이기 때문에 하방의 요인으로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좀 숏패팅을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적으로 또 사용이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또 해석도 주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그레스케일 디파이 펀드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의 포인트는 나중에 시즌3가 왔다라고 해도 시즌3의 메인 주인공은 디파이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어떠한 구독자님이 또 지금 앞으로 이번 시장 정말 먹을 게 없을까요? 없을까요? 막 걱정이 됩니다. 4년 기다려야 될까요? 어차피 하반기 먹을 시장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시점이 어차피 6, 7, 8에 저는 6월 달에 한번 샀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안 사고 8월 달에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달까지 하고도 저도 여기에서 올해 하반기에 대한 먹을 자리가 제일 끝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금에 대한 변수 그리고 여러 가지에 따른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부분이 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세금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50% 이상 나셨던 분들은 대응을 한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바람직합니다. 괜히 뭐 해외 거래소에서 이자를 조금 준다고 해서 이게 이 수익률 부분이 초기화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에 있는 뭐 세무서나 국세청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조마조마할 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내버려 두고 오히려 뭐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에 따른 이자 농사 쪽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해요. 오히려 이게 없어져서 나중에 손해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뭐 내가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반토막이 났으면 2,500만 원일 거잖아요. 근데 해당 코인에 약간의 이자 농사나 뭐 디파이를 좀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옮겼는데 이게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 되었다가 다시 옮겨놨는데 나는 5천만 원 그대로인데 그냥 세금을 때려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 정답이 없냐? 정부가 뚜렷한 가이드를 안 내요. 그래서 제 말이 뭐 진실이냐 혹은 거짓이냐 그건 정부가 빨리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않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좀 더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밀렸던 사람들 오히려 차라리 세금에 대한 관리 부분으로 좀 보시고 오히려 본전치기까지 내버려 두는 게 가장 낫다. 그 대신 오히려 진짜 이번에 경고 유의 종목에 있는 코인들은 그거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전략은 이거 전략과는 전혀 다릅니다. 코인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명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유동성 늘리려 투자자 유인으로 500만 달러 집단 손배소가 있었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 도지에 따른 내용으로 행사와 좀 엮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넥슨이 유럽 거래소 비트 스탬프 2천억 정도 추가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도 투자를 했고 다이렉트로 그 다음으로 비트 스탬프도 추가 투자를 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넥슨은 거의 밀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에이브 설립자가 이더리움 기반 트위터 구축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과 로빈 후드가 미국의 뉴욕 당국과 암호화폐 관련 3천만 달러 벌금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역시 로빈 후드는 어떻게 해서는 IPO를 좀 적절한 가격 대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받으면 가격이 적정 가격이 안 나와요. 거품 가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올해 웬만하면 받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촉하는 사람이 당연히 아쉬운 소리 많이 내니까 더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리플 쪽이 좀 더 안타깝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괜히 빵형이 뭐 자기의 뭐 자존심이다 어쩐다 나는 우리 회사가 그렇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까지 묵혀놨던 부분의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다가 자기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지, 그리고 그게 책임자 입장에서 과연 그게 바람직할 것인지, 차라리 그냥 어느 정도 벌금 내고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도지가 그러면 좀 덜 올라가고 오히려 XRP가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손바뀐 패턴도 나왔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여러 가지 좀 위험 리스크로 되면서 다른 게 좀 더 많이 올라 버렸죠. 그래서 저번에도 이 시장에 있는 끝부분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있는 순위가 좀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XRP가 오히려 하반기 부분이나 뭐 특정 부분에 있어서 송금에 대한 이체량이 갑작스럽게 많이 하면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오히려 순위에 대한 변동폭이 올라오면서 그렇게 또 그 영향으로 좀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코인이 오히려 급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더리움을 제끼고 그 자리에 뭐 도지가 올라오던지, 그러면 거의 끝물이라고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의 좀 불안불안했던 게 도지에 대한 등장이 생각보다 순위에 너무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게 상반기에도 좀 찝찝하게 했었지만 오히려 그 하락에 대한 신호가 더 강하게 나왔던 배경도 좀 일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테더 CTO가 시장 90% 폭락에도 스테이블 코인은 성장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당연하죠. 매도하면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니까요. 그리고 외신 비트코인 거래 주소 채굴자 매도 물량을 흡수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고래가 이걸 주워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채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에 있는 폭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은 맞고요. 그리고 USDC 창업자가 앨런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조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이다 라고 있습니다. 서클 최고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품군을 준비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 당연히 이 모델에 대해서 당연히 이게 나왔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가 나왔으면 이 디지털 화폐에 또 새로운 상품군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검증이 되고 괜찮고 당장 써먹을 만한 그런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요. 디파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앨런이 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국가 차원 우선 과제로 했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코인 시장이 있어서 이 정도 시장 가지고 무섭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 그릇이 작으면 작게 먹고 작게 처리하고 끝내야 됩니다. 스트레스, 몸도 망치고 정신도 망칠 거라고 하면 그냥 짧게 먹고 짧게 나오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본전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는 거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전 생각하다가 이때까지 대부분 커뮤니티 내용들이나 저도 과거에 진짜 초보일 때도 매번 나왔던 행동 패턴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다 똑같아요. 초반에 이제 많이 잃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드를 또 모아가지고 물을 탑니다. 근데 또 잃어요. 그러다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선물을 손댑니다. 하다가 다 없어집니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진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세금이 언제든지 붙어도 이상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이제 이 다음 시즌 때부터. 그래서 세금 부분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냥 물렸던 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 JP모건의 자산운용 CEO가 대다수 비트코인 새로운 자산 유형으로 인식을 한다. 왜 이런 뻐꾸기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앨런의 움직임을 보니 이게 심상치 않죠. 그래서 JP모건, 블랙록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냥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중성 패턴을. 그리고 오스프리 펀드 CEO가 비트코인 ETF 승인이 빨라도 내년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리 규제 부분 좀 어느 정도 되어야지 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야 미국은 좀 더 늦게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CBDC. 그러면 진짜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스테이블코인 직전에 ETF를 통과를 시켜주던지 아니면 CBDC 만들고 나서 ETF를 제일 늦게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서치 비트코인 3만 달러 붕괴 채굴자 매도량이 증가했다라는 내용 아까 설명드렸고, 그리고 큰손의 래퍼 인베스트가 더 이상 비트코인 투자 힘들 것 같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리스크와 투기적 자산의 특성을 보이고 있고 대체 자산으로 의도했던 포트폴리오 상 역할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위험하다라는 발언을 조금 돌려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케이크 수합이 이번에 소각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미 정부의 코인 정책 방향이 명확해진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미 정부의 코인 자체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보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와 제재 단계를 돌입한 것을 볼 수가 있겠다. 근데 중국의 디지털 달러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정확한 것과 중국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달러 출시 전에 걸림돌이 되는 비트코인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사전 작업을 보면 맞을 것 같고, 디지털 달러 출범 후 범용화가 되는 개인 간 기업 간의 유통 및 거래 추적이 중앙 정부에서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GDP 30% 선에서 달하는 음성화 자금을 세수 확보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게 국가적 이점이 될 것이며, 비트코인에 추구하는 자유와 반하는 완벽한 중앙 집권적 통제가 가능해지기에 결론적으로 1, 2년 내에 비트코인 및 코인 규제와 제재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을 보인다라는 것이다. 이번 미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인지한 비트코인 자산의 편입과 기관권의 대량으로 보유하고 고래들이 매물 추이를 이어지며 한동안 완만한 시장의 퇴출 전 탈출 러시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이분의 주장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되어져 있는 암호화폐 쪽하고도 뗄래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이 그만큼 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버려진다라는 건 사회적 비용으로도 너무 커버리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속도를 낸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90% 비트코인 5년 내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셋 의뢰로 코올리션 그린위치가 전세계 기관 투자자의 11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90% 회사 또는 고객의 포트폴리오 향후 5년 내 투자가 포함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마스터카드가 스테이블코인 활용한 암호화폐 결제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파일럿 테스트 자료를 보면 마스터카드와 달러와 1대1 교환되는 스테이블코인 USDC를 매개로 활용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더 비월드에 대해서 또 리플은 2020년부터라고 해서 닉네임을 가지셨던 분이 매우 주관적으로 글을 써주셨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21일 비월드에서 잭도시와 머스크가 토론을 하게 된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기사처럼 잭도시가 머스크의 트윗에서 싸운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잭도시와 머스크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아래 기사와 잭도시와 머스크의 브로맨스 관련 기사입니다. 뭐 요약을 하자면 2016년도 무역 박람회에서 그는 끊임없이 트위터를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올바른 것에 집중을 했다. 그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정말 잘 보여주는 모델인 것 같다라고 말을 했으며, 그리고 2020년 1월에 트위터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수천 명의 트위터 직원 앞에서 화상통화에서 머스크에게 직접 피드백을 요청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 사용자에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또 피드백을 또 명확하게 줬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2020년 3월에 트위터의 지분의 약 5%를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 CEO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을 했는데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잭도시 CEO로 지지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0년 7월 달에 해커들은 여름 수십 개 유명인 계정에서 공격을 감행했으며 머스크도 그 중에 하나였기도 했었고요. 머스크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게시물에 올라온 지 몇 분 만에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문자를 받았고 즉 제게게 전화를 걸어 아마 5분도 채 안 돼서 계정이 잠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겠죠. 개인적으로 연락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데 저번 트위터상 비트코인을 가지고 머스크와 잭도시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냥 보여주기식 본인의 주장을 그냥 서로서로 그냥 반론만 하는 것이 이게 싸우다 건 아니다 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미 마이너스 정도이고 테슬라 측은 비트코인의 기업의 대차 대조표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비트코인 3분기 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이며 테슬라의 3분기 실적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 자동차가 아무리 판매가 좋았다고 해도 지금은 중국 쪽에 제가 있죠. 근데 중국의 테슬라 판매량이 회복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금융자산 부분으로 실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왜? 마진율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팔아야 마진율 개선에 좋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을까요? 배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서 마진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지금 곰곰이 지금 싸매고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중고업체 배터리 업체와 또 제휴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3분기, 이번 4분기도 마찬가지로 현금성 자산 대비 특히 금융자산에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부분이 이번 재본제표에 녹이게 되면 테슬라에 대한 위치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반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머스크가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을 올릴 것인지도 아마 3분기, 4분기 때도 아마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부분은 저도 이분한테 소스를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네요. 좀 좋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3분기, 4분기 때 머스크가 오히려 도지보다는 비트코인을 좀 더 올릴 만한 그런 뉘앙스의 언급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실적이 나올 만한 구석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냥 찾아봐도 알고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집중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 그게 이번 21일 잭도시 비월드 토론인에서 조금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겠냐. 그리고 이번 비월드 캐시우드 잭도시 머스크와 함께 토론을 하게 되는데, 하락장에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거하게 구매할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식 하락에도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식을 거하게 구매를 했었고,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 테슬라 저점에 많이 매수한 캐시우드가 잭도시와 머스크와 나오는 비월드에 같이 나와서 토론을 한다는 것은 테슬라 CEO 머스크이면서 대조표에 들어가는 비트코인 마이너스 상태와 캐시우드와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고, 캐시우드도 비트코인과 GBTC와 또 스퀘어 주식도 샀죠. 페이팔 주식도 사고,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달라 뗄 수 없는 관계. 이 세 명이 과연 비트코인의 지금 하락을 위에서 더 하락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을 거라는 이분의 아주 이상적인 글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겠죠. 그래서 빗월드 토론 정말 좋은 소식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